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대가 조선 장관 교수 측에서 파면을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대 말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지금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벌인 일인가? 당사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실관계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러니까 최광호 의원의 주장은 서울대가 어제 파면 결정을 한 것은 뭔가 서울대가 외부의 압력,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 아닐까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서울대의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들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전례와 비춰봤을 때 굉장히 배려해서 늦게 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최강욱 의원은 저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오해는 본인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을 했지 저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했다는 생각은 본인만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억지로 뭐 조국 장관한테 평산 책방에 가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냥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뭐 무전인지 필요한지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을 방문한 전. 그런데 형식적으로 받는 월급의 10% 또는 20%는 이미 억 단위로 쌓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가정의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1억 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마치 내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10% 또는 20%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 방금 우리가 북커서트에서 확인한 영상입니다.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는 뼈 빠지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1억은커녕 몇천만 원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데 조국 전 공관이라는 사람은 일 하나 안 하고 강의 하나 안 하고 그저 월급의 10% 또는 20%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냐고 놓고서는 1억 이상을 받아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월급을 못 준다고 서울대가 결정하니까 변호사를 사고 계속 월급을 받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무전유죄에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서민과 열심히 사는 중산층 국민들에게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제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서울대 교원 보습 규정을 보면 직위회자가 되면 첫 3개월 동안 50%를 받고 3개월 이후에는 30%를 받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월급도 줄고 지금은 해제되었지만 그래서 1심 선고는 계속 연기되고 모세정 총장은 계속해서 1심 판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조 전 장관의 징계는 파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늦게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일지가 계속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국민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하여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장관과 연관되어 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가요?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이 거의 출마하지 못합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유죄가 난 사람이 총선에 나온다는 기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일반인보다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조경태 의원은 평소에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위에서도 김남구 의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렇게 화를 내야 할까 싶습니다. 아마 국민 대부분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당원당규를 개정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총선 출마가 가능한 당원당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출마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재명 맞춤형 꼼수 당원당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도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심에서 2년을 받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마가 가능한데 국회나 정치권의 도덕적 수준이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낮아지는 이유가 왜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선봉장에는 이재명 대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당원당규 개정으로 덮어버리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람도 부담 없이 총선 출마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진명진영의 이재명 신문지명과 조국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총선에 출마로 내보내지 않아야만 상식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12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